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대한방직 부지가 경기도 용인의 자광건설에 매각됩니다. 자광건설은 1,980억 원의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오늘 본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광건설은 지난 3월부터 대한방직의 부지 매입을 검토해왔습니다. 매입 대금은 1,980억 원. 오늘 이 금액의 10%를 내고 대한방직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 8월까지 완납한다는 조건입니다. 2017년 3월부터 실무적으로 부지 매입을 검토하였고 10월 27일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격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21만 6천 제곱미터로 전라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광건설은 지난 2012년에 설립돼 경기도 용인에 본사를 두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5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광 측은 세계 잼버리 대회와 연기한 개발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치한 2023년 세계 잼버리 국제행사에 더욱 융복합 뛰는 개발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광건설은 신축 중인 전주 상공회의소 건물에 사무실을 내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방직의 부지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 팔복동 고형 폐기물 발전소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폐기물 발전소 업체가 전주시가 내린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형 폐기물 발전소의 발전시설 결정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다음 날 전주시는 이 업체에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 회복시키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고 발전소 공사를 강행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하고 건축법도 어겼다는 겁니다. 폐기물 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폐기물 발전소 업체는 전주시가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지난 18일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업체는 행정명령을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들이 지은 시설은 발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위탁업체와 법무법인의 모든 일을 맡겼기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인허가부터 공사부터 시작 끝까지는 다 하게 돼 있으니까 법무법인에 맡긴 것만 합니다. 전주시는 업체가 지은 시설은 발전시설이 분명하며 소송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옵니다. 발전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바로는 발전시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합니다. 업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은 다음 달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어서 일본 총리들이 참배를 할 때마다 우리와 중국이 강력히 항의하는 곳인데요. 전북 남원 출신의 전모 씨는 2년 전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씨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 씨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건물을 훼손한 것은 지난 2015년. 일본 경찰에 붙잡힌 전 씨는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어머니는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감 중인 전 씨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당시 90kg가량 나갈 만큼 건장했던 아들이 반쪽이 됐고 시력도 크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보시면 사람들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악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얼굴을 보셔야 돼요.
살아서 오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 현재 전 씨 어머니는 법무부의 국제이송 제도를 통해서 아들을 하루빨리 국내로 이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현지 영사를 보내 확인해온 결과 전 씨가 체중이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됐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감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고 문화적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부 건강이 나빠졌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게 이제.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전 씨의 이송을 요청한 상황. 전 씨가 만약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나머지 형량은 국내 수용시설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수용자 이송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들을 타국 교도소에 둔 어머니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국감에서는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장애인 시설 대표의 수사와 재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몰아치기식 감사와 자유한국당의 감사 거부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감사 시작 1시간 반 만에 박문진 이사선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중단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감사는 금태섭 의원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재개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장애인시설 대표의 기부금 사기 사건의 신문조서에 검사의 날인이 누락된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니냐, 사건을 일부러 축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조서 서명란이 누락한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 지검장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오늘 뭐 좀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보여요. 법원 청사가 이전하면 기존 터를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장석조 법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주시나 전라북도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 행정처에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전주지법의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민사 1심 사건의 처리 기간도 평균 5.8개월로 너무 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는 전북은 국내 종자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에서 개막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품종명이 우리타워인 백합입니다. 국산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화해 강국 네덜란드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콜라비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빠르게 수입 종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자를 갖다가 좀 심어서 우리 농산물을 좀 다양하게 생산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미래 먹거리인 종자산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자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종자와 관련한 국내 유일의 박람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은 물론이고 친환경 에너지 원료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물질까지 지닌 보물 창고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10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주제 전시관과 기업을 위한 산업 교류관, 그리고 전시포와 전시 온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로 종자를 수출할 수 있고 세계 종자의 강국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종자를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박람회 측에서는 행사 기간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우수 종자를 살펴보는 투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독자적이고 우수한 유산을 소개하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슬근슬근 나아가는 톱질에 금세 사방 탁자에 올거미 하나가 나옵니다. 간단한 각재 하나 만드는 일이라 기계를 사용할 법도 한데 굳이 손때 묵은 톱을 잡아든 건 전통이라는 고집 때문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좀 뭔가 좀 성근 그런 어떤 미가 손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고집스러운 거죠. 지난해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대대손손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 위주의 지난 행사와 달리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리랑과 택견 등 볼거리까지 더해져 축제 규모를 국내 최대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무형문화유산이 지켜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고자 하는 뜻도 피우고 어떤 국가의 어떤 문화도 그 품격을 좀 높여주시고. 무형문화재와 이수자들의 작업을 보며 장인의 숨결과 손길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백미는 바로 인간문화재 선생님 그 삶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지켜온 그 민족의 혼을 이번 문화재 대전을 통해서 이제 구현해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공연 부문은 오는 일요일까지 펼쳐지고 장인의 손길로 태어난 작품들의 전시는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군마다 특성을 살린 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남원에서는 흥부제, 전주에서는 비빔밥 축제, 익산과 부안에서는 국화축제를 열고 관광객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우애와 나눔, 보온과 행운을 주제로 한 제25회 흥부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는 특히 수익금의 10%를 기부하는 알뜰 장터가 열려 흥부의 나눔 정신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주 수준 높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에 꼭 가을철에 남원 흥북골에 오셔서 흥부제를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는 14개 시군 특산품으로 만든 고명을 얹어 대형 비빔밥을 만드는 걸 시작으로 비빔밥 축제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900명이 참가한 요리 경연대회, 내일은 충경로에서 33개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 비빔밥 퍼포먼스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익산과 부안에서는 오늘부터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익산 국화축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려 모두 1000만 송이의 국화가 전시되고 부안에서는 15,000점의 국화 작품과 야간 빛 축제가 선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순창군에 있는 강천산을 1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천산은 해마다 120만 명이 찾는 곳으로 가을 단풍이 유명한데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아름다운 빛깔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전북 소방 헬기가 오는 2022년까지 교체됩니다. 전라도는 전북 소방 헬기가 국민안전처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230억 원을 들여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소방 헬기는 1993년에 제작돼 통상 내구 연한인 20년을 넘었으며 연료 탱크와 물 탱크가 작고 탑승 공간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도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2023 세계 잼버리와 삼락농정, 전북 투어 패스 등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천잠산과 서곡지구에 숲 놀이터인 아이숲 두 곳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천잠산에는 나무 미끄럼틀과 숲속 오두막, 솔방울 농구대와 생태 연못이, 서곡지구에는 정글숲과 통나무 외다리, 모험 놀이터 등이 갖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만든 아이숲은 건지산과 남고산에 이어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북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으며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에는 제22호 태풍 사울라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